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2021년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9월 한 달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과 대한민국 두 나라가 가져야 될 자세 이걸 좀 우리가 부각을 시키는 그런 달로 그래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 8월 중간 8월 15일 될 때까지만 해도 이런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거는 뭐 이런 주제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8월 16일이죠. 8월 16일 날로 반자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미군 철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했다.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죠.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을 배려할 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23일, 8월 25일이죠. 여기 우리가 시청한 것은 8월 25일날 시청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이 자기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이 가인을 예수님 오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다 비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났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래서 가인이 돌아온 가인으로 돼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프가니스탄을 넣어서 아프가니스탄이 앞으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그것을 임마누엘을 찾는다면은 이건 틀림없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9월 한 달을 참 아프가니스탄에서 돼서 참 가능성이 있도록 왜냐하면 한국에다가 요청했으니까 한국의 모델로 하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이고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을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개방하는 그런 아주 귀한 어떤 중간 어떤 매개체로서 아프가니스탄이 복을 받기 바란다. 그렇게 해갖고 지난 주간에 이승만의 건국기동 4대 건국기동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유대자본을 인식하는 것과 미국과 교황제도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뜰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인간 마음의 뜰을 봐야지 그 국민들은 국민들 사이에 국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랬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그 모델 되어지는 것에서 건국기둥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 나오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승만과 같은 사람이 장차 나올 수 있고, 또 이승만 이후로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또 세월에 이승만을 패턴받듯이 아프가니스탄을 하나의 건국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때 70년 지나고 나면은 그 무너뜨려가는 세력이 나오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영상물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수하일 샤인이라는 이 탈레반의 대변인이 두 번째 또 반복해서 한국 요청, 한국 대사관, 아프가니스탄에는 한국 대사관을 다시 문을 열도록 요청한 사건이 9월 6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난 시간엔 이 사람이요, 카일이라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보다 오늘 한 대변인은 급수가 더 높습니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DC 멘토리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불과 일주일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한 미군이 데드라인을 1분 앞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마음먹은 대로 아프간을 운영할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아프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지도부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목소리로 불리는 대변인이 한국 기업에게 아프간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75년 4월 29일에 찍힌 이 사진 한 장은 미군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욕적인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미군이 북베트남군의 포격에 당황해 비행기 탈출을 중단하고 헬기로 병사들을 탈출시키는 이 사진만 봐도 당시 미군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베트남전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의 종말까지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무기를 보유한 미군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실패가 아프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패배라고 부르지 않지만 사실상 미군이 탈레반에 쫓겨나듯 떠났으니 패배라고 부르지 않는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8월 31일까지 떠나라는 탈레반의 명령에 미군은 마감 시한이 임박하기도 전에 서둘러 병사와 민간인들을 수송하기 시작했고, 20년 전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남았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은 남자 크리스토퍼 도나요라는 미 육군 82 공수사단장을 끝으로 무려 20년에 이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완벽히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도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대변인이 대뜸 한국 기업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요청해왔습니다. 마지막 미군이 떠난 지 딱 6일이 지난 월요일,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힌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의 산업개발 경험을 익히 알고 있다는 그는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개발에 참여하고 한국 대사관도 다시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요. 동시에 한국이 도움을 준다며 환영하고 감사할 것이라며 한국 대사관을 여는 것이 아프간에게도 한국에게도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진짜로 탈레반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만 하면 재건 사업을 한국에게 맡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연속적으로 탈레반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변인에게서 나왔으니까요. 탈레반에는 자비올라 무자히드와 수하일 샤인이라는 두 명의 대변인이 있습니다. 무자히드는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또 다른 대변인 수하일 샤인은 카타르도아에 소재한 탈레반 정치국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 둘은 모두 사실상 탈레반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간부들입니다. 특히 무자히드의 경우 카불 점령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 사상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또 다른 대변인인 수하일 샤인 역시도 무자히드와 같은 대변인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평소 탈레반 정치국이 소재한 카타르 도하에서 주로 활동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수하일 샤인 대변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러한 말들을 즉흥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낼 수 없는 것이 탈레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서열이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고 한 국가를 차지한 만큼 이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국가를 정비해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열 5위쯤 되는 대변인이 한국 기업들 기분 좋으라고 감언이설을 내놓을 수는 없죠. 실제로 탈레반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8월 31일까지 떠나라고 데드라인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 역시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고 이를 미군에게 전달한 것도 대변인입니다. 지난 8월 24일쯤 미군 측에서 탈레반에게 조금 더 데드라인을 늦춰줄 수 없겠나는 제안을 해왔으나 샤힌 대변인은 31일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데드라인이며 이를 위반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무자히드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목소리는 곧 탈레반의 목소리인 만큼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탈레반 대변인이 한국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경제협력을 요청해왔죠. 지난 23일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죠. 연합뉴스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후 며칠 뒤 샤힌 대변인과 무자히드 대변인에게 각각 최근 아프간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두 대변인은 직접 답변해오지 않고 대외 홍보창구를 통해 답변해왔습니다. 압둘 카이르 발키는 대외 홍보창구의 문화위원회 소속 고위급 간부로 무자히드 대변인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공식화했던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정부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리튬과 히토류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며 한국은 전자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만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죠. 이러한 말들 역시 일개 간부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가 도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 당사자의 지위로 보았을 때 탈레반은 정말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아프간에서 새로운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이라는 무자비한 단체가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재건 사업을 요청해 오는 것은 한국만큼 잘해낼 국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죠. 아프간을 침공한 직후 미군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후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2003년에 발발해 2011년에야 종전한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죠. 무지막지한 전투기와 대포로 무장한 미군은 이라크 전역을 말 그대로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후세인 이후 등장한 이라크 정부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자국민을 위해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를 만들겠다며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발주했죠. 이때 이 사업을 수주한 것이 한국의 하나건설입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550만 평이 넘는 부지에 10만 가구를 조성해 주민 60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중동 역사상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은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건설업계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첫 삽을 뜨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위기에 위기가 겹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하나건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2013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나 불안정한 이라크 정세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라크 내전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2014년 IS는 이라크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모술을 공격해 이라크를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도 위기에 처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만약 수도인 바그다드를 공격한다면 불과 10km 떨어진 비스마야도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건설 근로자들이 바짝 긴장했었는데요. 당시 국토교통부는 하나건설에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비스마야에 근무하던 다른 나라 회사가 통째로 철수하기도 했지만 한국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비스마야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손으로 시작한 현장은 우리 손으로 끝내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IS 사태는 해결이 됐고 이런 소신 있는 모습에 이라크 정부는 2년 후 사회 기반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2017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도 6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지진은 바그다드뿐 아니라 이라크 전역 수많은 건물들을 붕괴시키는 등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으나 비스마야에 건설된 건물들은 단 한 건의 붕괴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라크 국민들에게 하나건설은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다는 안전의 상징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주택사업 공정률 44.41%, 사회기반시설 공정률 28.39%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3개월간 거의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해 양 공정률이 더 이상 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속도가 느려진 것일 뿐 전면 철수나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하나건설의 의지와 이라크 정부의 신뢰와 시민들의 희망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몇 년 내에 완공된다면 전쟁과 내란으로 피폐해진 이라크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올 것이고, 이 덕분에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탈레반 대변인은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희망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살기 힘든 국가로 타락할지,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싹틀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조직이 국가를 장악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마련이며, 만약 마음을 고쳐먹고 더 나은 국가로 가기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정식으로 한국 기업을 초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한국 기업은 뭐 이렇든 저렇든 좋은 겁니다. 한국 기업은. 그러나 한국 정부도 이걸 좋아할까?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내용 들어오면 한국 정부가 얼싸 좋다고 기업들을 독려해서라도 아마 이런데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이 이것을 그냥 마냥 좋아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게 맞겠느냐, 이 내용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다룹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지금까지 몰랐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은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이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과 관계에서 이걸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두 나라의 어떤 관계를 뭐 특별히 이 고려한 일이 없는, 고려해볼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중국이 있단 말이죠. 중국. 근데 중국이 지금도 계속 나오는 그 1대1로 통해서 뭐 중국이 전 세계, 아시아면 아시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이 지금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 주변을 중국이 1대1로 그 사업 때문에 안기 들어간 데가 없죠. 한마디로 손 안 댄 데가 없고 영향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유럽까지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저 미국 바로 밑에 코 밑에 있는 남미 지역도 지금 중국이 손을 대고 미국하고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이 탈레반이 들어가는 데서 중국이 손을 안 댔겠느냐? 손 댔습니다. 탈레반에 넘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인지 3일째 되는 날에 아프가니스탄의 2위 서열 2인자를 중국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서열 2위 된 사람이 이 친중국 반가워요. 그래서 이 사람 불러서 만찬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접견을 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정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중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다가 요청했다는 거지. 중국이 올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아니 느닷없이 중국을 끊어버리고, 2인자가 중국의 중국 친중국파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변인이 두 사람이 나서면서
한국에다 콜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 이 상황에 현재 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행보에 대한민국이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 대한민국 정부가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내용은 현재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은 중국에 대해서는 빚이 있는 사람이야. 세월호 사건의 빚, 그리고 코로나 사건에 인해서 지금 중국을 인해서 나타난 코로나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국을 코로나 방역 전국으로 지금 이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아주 희한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에다가 콜링을 했을 때 기업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정부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했다가는 내놓고 좋아했다가는 좋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중국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아니 이 문재인이가 다른 대통령 같으면 몰라요. 중국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소신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문재인은 중국에 세월호 사건에 있어 빚이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하나의 공모자로서 중국이 있고 거기에서 최고의 덕을 본 자가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있거든. 그리고 북한이 지금 간첩이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이거는 대한민국을 지금 아주 말아먹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폭삭망하게 만드는데 자기 임기를 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프가니스탄과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두 나라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중국의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볼 때 아프가니스탄에 2021년 8월 15일경으로 해갖고 탈레반이 점령하는 사건과 그 점령한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인류, 전 세계 인류의 모든 기대를 다 저버려버리고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을 요청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공작한 것도 없고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철수한 입장이니까 자기는 어떤 것도 지금 내세울 것도 없는 정치적으로 어떤 것도 지금 개입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과 아프가니스탄이 2021년 8월 이후로는 9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앞으로 어떤 관계로 맺어질 것에 대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할 때는 그 되어졌을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바라던 그 바람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죠. 한국과 경제협력을 하면은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태와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변화와 그 국민들이 바라던 어떤 경제 회복 그리고 사회 자체가 안정되는 이런 내용은요. 대한민국이 누린 것과 똑같이 아프가니스탄에도 누릴 수 있다. 이 보장이 확보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아프가니스탄은 국민들은 국민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대로 이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할 때는요. 바로 대한민국이 있는 문재인의 이 나쁜 행태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내 하나의 정당이 국민혁명당이라는 정당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국민혁명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유일하게 지금 다른 정당들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문재인을 하야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통일되는 것도 자유통일 민주주의 통일 형식으로 북한 통일되고 이 만주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발걸음, 이 준비해오는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콜링이 되는 이 사태, 이걸 연결해야 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좋아가지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오로지 국가나 이런 데 대해서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참, 아프가니스탄이 바라는 대로 미국을 배제하고, 다른 어떤 나라도 배제하는 국민성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참 대한민국을 콜링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현재적으로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국민혁명당을 만들어서 국가하고 직접적으로 대항을 하고 대통령을 간첩이라 부르고 대통령 하야를 목적으로 하고 지금 정당을 운영하는 그 정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당.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광훈 목사가요, 목사지만 정당을 만들지만 선지자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선지하라 하는 그 위치에 있다. 이걸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가 보장하느냐? 대한민국의 이런 환경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콜링을 했다 하는 이것 때문에 누가 아프가니스탄의 이 콜링을, 누가 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 분명한 하나의 러닝 파트너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대한민국에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대한민국의 건국 기둥을 만드는 이승만 대통령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입국론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70년에 대한민국을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시작점이 바로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기둥, 즉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기초했던 그거로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세야 되겠다는 이 외침이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콜링을 했다라는 것은 아프가니스탄도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변형을 해서라도 자기들도 바뀌는 거 했어야지. 가만히 있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한국에서 다 해준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분명히 지금까지 신앙이라 하는 그 신앙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고 또 보강해야 될 거 보강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경제 협력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가만히 앉고 밖에서 다 해준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 그렇게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한다는 거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국민혁명을 만드는 선지자가 있을 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지. 고쳐야 될 거, 대한민국도 아무것도 뭐 고칠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도 코 안 불고, 손 안 대고 코뿔락 했다가는 큰일 나는 분명한 요소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같이 따라와야 돼. 같이.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결정적으로 한 것은요, 그 나라 역사 가운데, 오래된 역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임마누엘 역사가 있다.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 그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조금씩 그 역사를 찾아내고 자기 거로 만들면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이 경제협력이 70년 지나서 한번 요동이 있을 거고 또 70년 전에 요동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아프가니스탄이 이 땅의 지구상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 축복하실 거라. 근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참 고통의 어떤 진을 짜는 그런 요소는요, 스스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도 그 요소를 해야 돼요. 문재인을 추방하고 쫓아내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만주 땅을 해서 진행하는 그건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